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입니다. 국힘 경선 후보 8명과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욕설과 전과만 물어뜯으면 이길 줄 알고 있는 가운데 보수 논객 정규재 씨가 이재명 주변에서 5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악마다, 이 마타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의 홍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검사들의 장난이라고 본다. 검사들이 기소권을 독점하다 보니 사실상 대한민국 법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대개 문제를 일으켜 죽는 사람들의 경우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검사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든지 자기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간다든지 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여기에 이재명이 조폭들하고 친하니까 조폭들이 중국산 최첨단 독극물로 죽이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참 한심하다. 유승민 의원이 내게 이재명 주변 인물이 5명이나 죽었는데 왜 이재명을 옹호하냐라고 하더라. 그게 왜 이재명의 책임인가? 이재명 주변에 5명이나 죽은 건 검사들 책임이다. 나는 이재명을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굳이 악마라는 괴이적인 언어를 쓴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그런 쪽이라고 나는 감히 주장한다. 자, 이걸 본 유승민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5명이나 죽어 나갔는데 이 대표가 악마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언제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저렇게 용비어천가 명비어천가를 불렀나 의아하고 어이가 없다. 자, 유승민은 털린 적이 없으니까요. 본인은 청탁 문자를 날려도 검찰에 안 가니까요. 이 정도였으면 이재명은 별건까지 다 털려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5명 죽으면 그 사람은 악마가 되는 겁니까? 무슨 논리가 없어. 자신은 논리를 대지도 않으면서 정규재 씨는 논리를 댔는데도 강변이랍니다. 왜 이재명이 악마인지 논리적으로 말해보세요, 제발. 니들이 뽑은 대통령 그 이명박은 정과 11범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에 올랐지만 그 누구도 이명박을 악마는커녕 범죄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이명박은 정과 11범 상태에서 2007년 대선 선거 공보물에 전과 경력 없음으로 써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깜빵에 갈 때인 2018년이 돼서야 이명박의 전과가 11범이었다는 게 공식 확인됩니다.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 설립 방해 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 도피죄 등. 자, 국힘에서 정치하면 이 화려한 범죄 경력을 은닉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10수년이 지나서 깜빵 갈 때쯤 드러나는 나라. 우리나라는 기득권 카르텔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카르텔의 특권을 누리며 청탁 문자 날려도 조사 한번 받지 않는 양반이 누굴 악마라고 하는 겁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청탁 문자 덮은 그 힘, 그 카르텔 애들 갖다 쓰겠죠. 그럼 또 탄핵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윤석열이 파면 이후 외국 정상에게 받은 국견 2마리를 버린 것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3년 전 문재인 풍산개 파양 논란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에서 받았다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나는 오히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박대출 당시 국힘 의원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사료값 못 받자 키우던 개 버린 뒤 책방 열어 수입 챙겼다 라고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조롱해서 또 논란이 되었고 일명 개버린 문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3년 전 풍산개 파양 논란은 그냥 법대로 했던 것뿐인데 당시 국힘과 언론이 합작해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었던 것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윤석열과 국힘의 내로남불을 넘어 사람 잡는 국내 언론들의 선택적인 보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 언론은 이대로 두면 안 될 것입니다. 언론개혁 법안도 좋지만 무엇보다 세무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대주주인 건설사를 털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프레시안의 제목이 와닿습니다. 개가 물건이냐? 문 비난했던 윤, 본인도 개버린, 그리고 아내는 템버린. 정치 10단이 기본 뉴스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힘 경선 주자들이 우리 캠프에 누가 왔어요, 이걸 발표하고 있는데 나경원 캠프에 대단한 인재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은국과 서민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보수를 줘야 보수한다는 그 명언을 남긴 김은국 씨가 최근 일거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취업을 하셨네요. 축하드리고, 여기에 대부분의 언론들은 아싸 호랑나비가 나경원과 손잡았다는 제목을 뽑아 알렸는데, 더 팩트는 뭐 좀 부끄러웠는지 자칭 보수 김은국, 그리고 한겨레는 내란나비 김은국으로 뽑았습니다. 간만에 잘했어요. 그리고 한동훈도 캠프 인선안을 17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17명에서 늘지 않았네요. 자,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근 채널A 단독을 보면 한동훈이 친한계 의원 새 단톡방 시작 3 참여 60명 목표,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원래 한동훈은 친한계 인사들과 시작 1이라는 단톡방으로 17명이 소통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작년 당대표에서 쫓겨난 이후엔 친한계가 4명이 늘었고 시작 2 단톡방을 또 만들어서 21명이 소통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작 3를 만들 정도로 많이 영입하겠다며 60명이 목표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1티어방, 2티어방을 만들었고 앞으로 3티어방을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 놓고 이 얘기는 일진들과 해야지, 이거는 이진도 끼워줘야지, 열심히 하면 너도 1티어가 될 수 있어. 와, 저 1티어 됐어요. 승진했어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동훈이가.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뜩이나 별론데, 한동훈은 이걸 또 뭐 자랑이라고 기사까지 냈던 것이고 60명까지 세를 넓히겠다고 했는데 오늘 캠프 인선안을 보니까 17명입니다. 시작 1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 21명일 때, 그때가 최고점이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이탈자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한동훈이 검사들 기수별로 뭐 단톡방 만드는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것이고 여의도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이 있습니다. 안철수는 현재 캠프 인선안조차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 이런 소리나 하고 있네요. 안철수 대통령, 본인이 안철수 대통령, 정의선 총리, 기업인 출신, 내각 대거 기용. 그러니까 정치인 친구가 없다는 거죠.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메시지 관리도 이렇게 안 되고 이번에 4명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정계 은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드디어 철수하나요? 안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인 거예요. 괴롭히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